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놀랐습니까? 아니면 익히 일어날 만한 일이 지금 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어날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첫 발을 내디뎠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모든 주요 행보마다 김건희 여사가 다 점지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무대 위에 선 배우에 불과한 것이고 연출 각본을 짤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혼자였었던 것이죠. 네. 그런 속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붙겠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이게 정통 라인은 안 붙습니다. 예. 여기다 배팅을 못하죠. 그래서 비정통 라인, 소위 영적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신기가 통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달라붙었을 때 혹하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께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제 명태균 씨와 김영순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인데요. 창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천을 바라면서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건넨 지방선거 예비후보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면 뭔가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로 하고 빨리 끝내겠다라고 우리가 좀 더 일찍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빨리 마무리 짓자. 네. 이미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후로 해가지고 명태균 씨하고는 확실하게 결론을 본 것 같습니다. 서로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여기서 물러서자. 그 다음에 또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거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명태균 씨는. 네. 그나마 대통령이 힘 있을 때 이 거래를 받아들여서 불구속 아니면 집행유예로 일단 빠져나와야 되겠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후위를 도모하자. 이익을 다시 재배분받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뀐 거죠. 자, 그 말씀은 이제 꼬리 자르기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통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여지는 생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 전문가로 상황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오고 갔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기 때문에 방침이 안 서는 거고 대통령실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진석 실장이 됐든 홍철호 정무수석이 됐든 도움이 안 돼요. 그다음에 당하고는 더더욱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달려들었다가 몇 사람이 지금 깨졌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재원 의원부터 깨진 이후로는 누구도 지금 달라들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는 대통령실도 통제할 수 없고 당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너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명태균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몰라요. 왜? 기분이 좋을 때 어떤 정보를 유출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막 본인이 흥분해 있을 때 자기가 긴장하거나 위태로울 때 정보를 듣는 거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흥분해 있고 기분이 좋고 나 이런 사람이야 폼 잡고 이렇게 하면서 흘려준 정보는 자신이 어디까지 말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이 1억 2천만 원씩 두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지방선거 이제 공천을 희망하는 뭐 예비 정치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이 이거 공천을 주기 위해서 또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것은 알고 일단 여기까지는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산된 본인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위에 김영선 의원이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대통령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바닥 밑이죠. 거기서 그냥 그 돈 받고 끝난 걸로 하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일해준 게 있다. 정당한 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분은 준 사람은 정치자금일지 모르지만 나는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영역의 대가다.
라고 해서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수법이 아니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는 명태균의 계획대로 일단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선은 원래 저렇게 해서 당연히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이 가장 크니까 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데 자, 우리는 이것이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예.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국민적 분노를 지금 이제 크게 만든 가장 큰 예.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작될 수 있다. 선거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획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지금 들게 한 것이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후보로서의 자격조차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적이거든요. 뭐 홍준표 후보보다 2% 3%더 얻게 해달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코 이대로 끝날 수가 없고 네. 본말이 전도돼 있지만 결국은 본질인 선거 개입 여론조사 그리고 정당법을 비롯해서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거의 민주주의 제도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국헌문란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대로 끝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자금법이든 아니면 그것이 용역의 대가이든 아니든 이제 이것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취재를 해본 결과는 예. 피의자든 아니면 참고인이든 결국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고 대가로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진술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면 예. 야, 검찰에서 지금 영장 청구한 내용은 이거 돈밖에 없네. 나머지 공천 대가 어디 갔어? 라고 좀 따져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현재 검찰이 대답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힐 것 같습니까?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요. 예. 명태균은 나는 할 거 다 해줬다 대통령한테. 네. 하고 나서 김영선 공천 하나 받은 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 1억 2천 받은 거 외에 자기가 받은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무시하더라. 나한테 커피 한 잔, 술 한 잔 사준 사람 있느냐? 나 욕하고 비난하고 듣보잡이라고 한 사람들 다 당신들이지. 그러나 나를 알아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거기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사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수사는 매우 잠정적인 초보적 결과다. 구속영장도 매우 초보적인 결과입니다. 네,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특검 발의를 이번에 이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좁혀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하고 도이치모터스만 딱 넣어놨더라고요. 아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타겟팅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잘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일 테고, 일단 좁혀놓은 거죠. 좁혀놓고 통과 여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14일, 28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14일 날 첫 이제 그 상정해서 이제 투표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0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다시 이제 재의결을 내려 보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가 여기에 이제 합류할 것이냐? 결국은 친한계라기보다는 반윤계. 친한계는 지금 너무 약해져 있다. 혹은 친한계는 조금 더 후위를 도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친한계라기보다는 친한으로 뭉쳐 있는 것보다는 친윤이 아닌 세력들 가운데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관측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특검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검찰은 오늘 그 같은 영장 청구가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또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진실은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멀어진다라고 하면 이 문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도 어렵다, 검찰도 자르기 수사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새로운 사실이 이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녹취 푸는 그런 일을 좀 하는 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개 보면은 이런 일이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은 최재형 목사님 이후로 쭉 뭐 김대남 씨부터 명태균부터 쭉 흐름을 보면은
이것이 다 해결이 안 돼서 있지만 그 속에 여전히 모순 속에서 화라산처럼 밑에 지금 휘화산처럼 타고 있는 네. 가운데 새로운 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이미 국정 운영 능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정보 통제 능력도 이미 상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터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서든 터진다. 자, 이렇게 새로운 보고 것이 있습니다. 터져서 이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 예. 또 다시 이 문제가 이제 중심으로 나온다는 이제 이 말씀이고 예. 의외로 대통령실이 통제 능력이 상실했다고 하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처리 과정을 보면 예. 마지막에는 좀 정광석화처럼 빨리 정리하고 자르기를 하고 예. 어쨌든 언론이 뭔가 좀 반전이 되도록 예. 민심이 반전이 되도록 예. 작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예, 느낌은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자, 서로 이 정도 선에서 예. 김건희 여사 안 건드리고 윤석열 대통령 안 건드리고 그 선에서 끝내면 예. 그러면 너에게 이후에 다시 보상을 줄 수 있다. 일단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불구속 또는 집행유예 끝나면서 너에게 충분히 우리는 보상해 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커지면 예. 커져서 탄핵으로 가면 네가 보상받을 기회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서 거래는 일단 미봉된 것 같습니다. 자, 미봉까지는 일단 뭐 성공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잘 알 수 없다. 이제 이 정도인데 예. 본질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보를 지금까지 예. 뭐 수십 년 동안 국정원에서 이제 차장까지 하면서 수십 년은 아니고요. 예. 예. 차관급만 4년 예, 했습니다. 4년을 하셨는데 이제 정보를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다루면서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 상태 이런 거 파악하시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상태는 뭐냐면 여전히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예.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일종의 메신저 변호사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가능해요.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직접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은 김영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명태균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접촉을 시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다음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문제점은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주변만 손반한 상태에서는 결코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서 미봉책 이전에 조금 완전하게 결론 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네. 당장 변호사비도 지금 무료 변론이 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돈은 계속 들어가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리고 그 훗날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임기는 줄어들고 수단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명태균이 불안한 상태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직거래를 원하는 게 되는 거죠. 직거래를 원할 것이다. 예. 뭘 확실한 거 달라. 네, 예. 나 이거 뭐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여론 장사도 못한다. 여론 조사도 못한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확실히 여론조사 공짜로 받고 공천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확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는데 네. 특이하게는 용산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보수 언론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천 네. 뒷거래라는 설만 가지고 있지 저희들이 다루듯이 명확한 빼박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검찰이 워낙 정치화됐기 때문에 예. 아무리 증거를 갖다 줘도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인지수사 대상인 거예요. 당장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이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싸우겠다는 검찰이 증거가 차고 넘쳐도 이런 거는 회피하니까 문제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미 검찰이 나서서 수사가 시작됐어야 되는 거죠. 네. 수사가 시작됐으면 이렇게 끝나지 않죠.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미 이거는 기소장에 초안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계속 불러들여야죠. 관련자들을. 예. 관련자들은 이제 불러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있지 안 않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뭐 2% 3% 이상 홍준표보다 올려서 다시 여론조사 때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대응책을 내놓고 반박이나 반론을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힘 쪽에서 이런 거예요. 예. 관련된 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예. 여기에 끼어들면 명태균한테 한 방 맞고 자기가
뭔가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선됐다 혹은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쪽으로 확인되어 버린다. 그래서 끼어들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한테 다 시시콜콜 못 물어보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정보도 돌지 않고 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 물에 엎질러진 것이 양동이로 몇 개 분량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측만 할 것이지 수습이 안 되는 상태예요. 수습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수습 못할 말씀을 계속 못 할 겁니다. 국힘도 못 해요 앞으로도.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 정말로 명태균 게이트를 가지고 박선원 의원님 네. 이제 정보 전문가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예. 이 시간에 저희들 동접자가 1,100명 이런 거 잘 없는데요. 예. 오늘 엄청 들어오셨는데 팬들도 좀 있습니다. 예. 담비님께서는 박선원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하셨고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 조금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 제가 한참 예. 이제 했는데 이 대표님 이야기도 있고요. 김두련님 그리고 빡도라님 그리고 안데이비드님 이런 분들이 이제 댓글 주고 계신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공유 좀 눌러주시면요. 네. 공유 눌러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더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와 스픽스 그리고 박선원 의원님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누르고 방송 봐주시면 더 많은 국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동접이 1,000명, 2,000명 정도 되지만 오늘 네. 밤에 아마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수만 명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오늘 입수한 첩보가 예. 있는데 이것을 이제 최초 공개. 뇌피설이라고 해야 될지 예, 뭐 정보 전문가가 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김 여사가 예. 여전히 주변 지인한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살 예방하고 그 개 식용 금지. 예. 그래서 내 임기 끝까지 내 의제로 지고 가겠다. 예. 이런 말을 한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내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챙기겠다. 그러니까 내 임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네요. 자기가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정권은 내 정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대통령은 뭐 괜찮은데 여사가 마치 이렇게 여기저기 너무 드러내고 편하게 행동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고 찍었지만 그 포스터 뒤에 윤건희 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 개인이 이렇게 설치시느냐 아는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은 윤석열을 앞세운 김건희 정권이었다.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한 라고 하는 말씀이어서 겁니다. 예, 그거를 제가 첩보로 접했는데 예. 자, 우리 제작진은 박선원 의원님 이걸 뇌피셜이라고 단독으로 해야 되나요? 뇌피셜로 뭐 표현을 하셔도 표현을 하시니까 할까요? 자, 이걸 이렇게 단독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내 임기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 내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챙기겠다. 계속 챙기겠다. 내 임기 끝날 때까지 내 임기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고요. 이걸 정보통일신 박선원 의원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난리 법통이 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 임기 끝날 때까지 중요한 정책을 챙기겠다라고 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얘기는, 나는 임기 끝날 때까지 김 여사랑 같이 퇴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김건희 정권이고 윤석열 정권이고 김건희 정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못 자른다, 자를 수가 없다. 국정에 관여하도록 공간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김진님께서는 영부인에게 내 임기가 어딨어라고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주셨고요. 박 의원님 투쟁력 최고입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정용락님 글을 주셨는데요. 내 임기라고 GR 이렇게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좀 거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려운데 SSPP님께서도 의견을 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김진님께서는 김건희가 점술가들에게 본인 감옥 가는지 물어본대요. 와, 이분도 굉장히 빠르신 분인데 저도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김진님 이 얘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한번 출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조금 더 꼬치꼬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정책 추진하겠다라고 챙기겠다라고 했으면 뭐 개식용 금지나 자살 예방이나 이거 언제 들으셨습니까? 네?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발언을 했습니까? 최근 아주 최근이면 그러면은 한 1, 2주 안쪽이라는 아이고, 말씀. 예, 그거보다 가까워. 그거보다 더 가깝습니까?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신 세계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런닝메이트 개념이잖아요. 예. 딱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부통령인지 서로 헷갈리는 상태. 예. 그래서 국민이 누구도 김건희 여사를 보고 표를 주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표를 다 모아와가지고 윤석열을 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부부들 사이에서의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처음부터 두 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취임식 날 쌍무지개가 떴는데 그 쌍무지개를 민태균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두 명이다. 형식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과 조금 전에 정말로 최근 며칠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 내 임기 중에 내 임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용산이 누가 용산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기 지인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실권자다. 핵심이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힘이 빠졌나 세상이 좀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지인들한테 걱정 말어. 이거는 내 정권이야.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뇌피셜을 발휘해 보는 그 지인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 쪽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냥 일반인들? 아니. 여사님하고 친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죠. 국민들 중에서 일부 지인들. 일부 아니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분들이죠. 근데 그런 정보 어디서 그렇게 잘 구하십니까? 국정원 출신 이런 걸 잘하십니까? 간혹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근데 이제 내피셜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표현은 내피셜이라고 했지만 내 임기 끝날 때까지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사가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나 이런 말 해도 될 거야. 문제 없어. 다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해서 이런 게 흘러 나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 파악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오히려 약간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오기를 부린다. 사실은 나야 끝까지 나야 웃기지 마. 내 남편보다 나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냐고.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본인의 정권이고 내 임기를 발언을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로 국민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그런 정도로 지금 인식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난 며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받아들이고 또 김건희 라인 좀 배제시키고 그리고 뭐 바깥에서 대외 활동하지 않겠다 이 말도 뭐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이 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했던 말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전혀 딴판이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죠.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다 열어보는데 대통령은 여사 핸드폰을 못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권력, 더 큰 그 집합체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고 그 안에 윤석열은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탄핵 문제가 나오고 이 권력 자체가 태생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영부인이 일부 일탈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혀 딴판이라고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한 이야기와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이 180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말씀은 아니 그 같은 것이다.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다. 아니 그동안 부부싸움을 못 해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싸움을 해보겠다. 그날 바로 혼났겠죠. 나한테 뭘 대들어 이렇게. 아니 실제로 부부싸움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저는 잘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반대 이야기. 예를 들면은 뭐 일방적으로 당한다. 아니
여사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우리 오빠 좀 잘해주세요. 우리 예. 오빠 좀 챙겨주세요. 우리 오빠 좀 잘 모셔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흘러서 이제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윤석열 대통령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 옆에 유일하게 진짜 나하고 같이 이 동업자는 여사뿐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드리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 함께 공유할 때가 오면 부부싸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본 거 아니고요. 혼난 건 있죠. 혼난 거 부부싸움이 아니고. 그 부부싸움을 직접 본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실에는 부부 두 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경호실도 있고 부속실도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으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과 성질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요. 종류가 다르다. 대표님, 예. 싸움이라고 하는 건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예. 다툼을 싸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이 혼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야단치고 혼나는 거지. 정말로 이 나라 대통령은 김건희입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들었다는 그분도 지인이 좀 녹음을 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댓글로 주시는 분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속보로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네. 말 그대로 청구가 이루어졌고요. 아직까지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심사가 이번 주에 잡힐지 어떨지 이제 좀 모르고요. 또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될 때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실질 심사장으로 들어갈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신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검찰 출두하기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내부에서 거래가 있었다 또는 예, 논의가 그렇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일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소장에 대한 얘기만 하고 비판을 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론을 상대로 JTBC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감정 표현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는데 이 싸움이 장기전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 김소연 변호사님, 네, 김소연 변호사, 예. 황우여 전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는 내가 버텨보겠노라 하는 게 이제 명태균이 지금 말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고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반격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그 이유인데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기각이 나든지 이제 기소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사이에 얼마든지 이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비해서 너무 대우가 박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우리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확인했던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현재 태도는 반성이나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뭔가 지금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 없죠. 네, 없죠. 네, 자기가 만든 정권인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느냐. 자기가 진짜 앞에 서가지고 진도 지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클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비판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박을 넣어서 감찰관 그리고 가까운 측근들 좀 배제시키자 외부 활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은 다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일단 용산과 국힘은 좀 뭔가 이렇게 이제 조율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엘롱 하는 거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할 수가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일에 대해서 감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하고 친했고 제 앞에 그 국정기조실장을 했던 이석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특별감찰관 했었거든요.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기 후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튕겨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누가 감찰관이 되든 지금 민정수석보다 한참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석수가 우병우보다 선배였다니까요. 그래도 튕겨져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우세사고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별감찰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민정수석실에 비서관 하나 그냥 두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무엇을 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 누구 자르고 더 좋은 자리로 보내는데 이 정권은 사고 친 사람을 벌 주는 거 봤습니까? 네. 이 정권은 잘하는 사람은 절대 상을 못 받아요. 잘못하고 찍혀야 더 좋은 자리로 갑니다. 그래야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집요하게 팩트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본인이 내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챙기겠다라고 최근 며칠 사이에 얘기를 했다면 정말로 SSPP님이 글 올려주신 것처럼 박선원 의원님 김건희 국정 개입 못하는 법 발의해 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너무 분노합니다. 이제 이런 말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 이게 대통령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또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해야 할 일, 네. 역할이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위에서 상전이 되어서 정말로 그 장립무사에 예. 그리고 안전뱅이 예, 주술사처럼 어깨 이렇게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 이거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예. 그건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 어떤 그 영부인이 이렇게 했어요. 그 영부인이 대통령 옆에 서는 것도 다소곳하고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의전이라든지 부속실에서 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의전이나 의전실에서 아니면 일부속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 여사 부속실 말고 대통령 부속실에서도 정확합니다. 자 앞에 행사장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5걸음 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를 때 여사님 거기 기다리시다가 같이 손잡고 따라가십시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게 의전이에요. 네. 그거 안 하잖아요. 센터 본능 항상 가운데 자리에 서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운데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누가 대통령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의전 비서관실이든 누구든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자꾸 나보고 무슨 국정에 관여하지 마라 빠져라 뒤로 물러서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민주주의 자유 이러면은 민주당 성향의 좀 뭐 진보 정당이라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개혁 지향적인 데는 아니 뭐 여성이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특히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어서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국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노약자라든지 예. 여성 문제 정도 좀 들여다보는 예. 거고 그 외에는 국정에 관여를 안 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 찍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그래도 이런 아니 문제만큼은 그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은 둘 중에 하나로 찍히는 거죠. 좌표로 해서 당원들한테 당하든지 아니면 캐비넷으로 당하든지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정말로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국회의원 다 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보수 정당의 의원님들이 예. 다 나름대로의 실제 수준이 취향. 그렇습니까?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밖에서 이렇게 뵀던 그 보수 정당의 예.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번에 국회에 진출해서 의원님들 뵈니까 좀 달라요. 많이 약해졌고 자기 말씀들을 안 하시고 그리고 많이 친일 극우화라고 하는 뉴라이트 쪽 성향도 많이 갖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에 있는 뉴스위크하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예. 하면서 예. 인터뷰를 하면서 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전직 대통령 영부인과 비교를 했어요. 김정숙 예. 여사 예. 그리고 권양숙 여사까지 거론하면서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하면서 물타기를 하던데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제가 권양숙 여사님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예. 청와대 5년 내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네. 권양숙 여사님 말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권양숙 여사님이 굳이 하신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명절 때 수석 비서관 부인들 몇 분하고 같이 조찬하거나 오찬하는 정도. 그 외에 행사장에 별도로 가신 기억이 없습니다. 네. 있다면 뭐 이제 그 5.18 관련 영화 나왔을 때 대통령과 같이 극장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보시는 것 정도. 그 외에 권양숙 여사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신 게 없어요. 안 하셨어요. 정말로 절제하시고 자제하시고 숨은 그림자처럼 계셨고요. 김정숙 여사님도 그렇게 많이 대외 활동하신 게 없고 국정에 감나라 배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김정숙 여사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무슨 동업자 의식 그런 거 없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 배우자의 문제가 저렇게 심각해서 국민들이 지탄을 목소리를 높이는데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거론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해명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대통령으로서 맞느냐? 아니 나는 저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아내 정도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어디다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다 대고 해요? 말이 안 되죠. 그 멜라니 여사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멜라니 여사 지난 일기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게 멜라니 여사가 활동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원했어요. 워낙 사회적 활동을 하고 표도 모으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스스로 안 했어요. 멜라니 여사. 예. 미국에도 안 합니다. 누가 해요? 질 바이든 여사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박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저만큼 못할 줄 누가 예상 알았겠어요? 못했죠. 예.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국정에 깊이 개입해서 정말로 예. 윤석열 대통령 위에서 활동할 것이라고는 상상 못하셨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죠. 소문은 좀 났지만 예. 설마 이렇겠느냐라고 했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경선하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 예. 참모로서의 역할은 좀 했겠거니 싶었지만 국정 운영에서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장관들이 이 대통령을 독대 보고하고 싶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6개월마다 장관은 불안한 거예요. 6개월 지나면 또 다음 6개월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또 다음 6개월. 그래서 보통 한 1년 6개월 2년 하면 장관을 간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사업거리를 하나 들고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하고 싶은 게 장관의 욕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모시는 장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아요. 날짜 잡아줘서 가보면은 그냥 서류 넣고 가십시오. 해놓고 2, 3일 지나면 이 서류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를 합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어요. 자. 그게 이 정부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실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을 전언해 주신 거죠. 확인은 안 했고요. 전원을 제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본 사람이 전언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공유해 주셨다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V0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V1, V2가 아니고 V0, V1이다. 1 앞에 있는 숫자 V0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0인데 그러나 1 앞에 있는 숫자가 0이지 않습니까? V0.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 검찰도 안 움직여. 대통령실은 그냥 아예 철판 깔아버렸어요. 네. 민주당은 싸우려도 한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권이 이제 어디서 탈이 나냐면은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네. 데서 꼭 탈이 납니다. 예. 또 대형 인사사고 같은 데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화불단행,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더 사자성 한 번 더 말씀. 화불단행, 화불단행. 예. 예, 예. 화라고 화는, 하는 것은 예, 홀로 오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게 왜 불거지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고 국정 운영이 잘 되면은 불만 있는 사람이 수구리거든요. 네. 나 돈 못 받은 거 있다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예? 네.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권 만들었어. 나 명태균이야. 하지만 국정 운영 잘 되고 있고 뭐 나에게 돌아오는 것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참겠어. 이런데 돌아오는 것은 없고 손가락질은 받고 나라 운영은 지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2년짜리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2년짜리인데 지금 하루하루가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또 생계를 위해서 거리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대신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예. 해결해 달라, 국민 대신해서 싸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선원 의원님은 이제 이 정권이
정말로 어떻게 가도록 노력하고 계신지 실제 행동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이 국방위원이고 정보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입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더 새로운 전쟁의 참화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것을 가장 일차적인 과제로 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 팀이라 그래가지고 계엄하지 못하도록, 오늘 또 제가 국회 국방위에서 네. 뭔가를 하나 새로운 문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결코 계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전쟁을 막고 계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을 지켜드리는 것. 네. 대표님을 지켜드리는 것은 법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언론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대표 반드시 무죄입니다. 무죄다. 무죄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뭐 근거가 있느냐? 그럼 나름대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첩보가 있는데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그건 지금 이제 워낙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어쨌든 잘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속에서 나온 거고, 진짜로 저도요. 아까 국가정보원에서 이 다음 예산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예산기획관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얼굴은 내가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친구는 제 대학교 3년 후배라고 몇 번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전쟁 전쟁을 막고, 막고 계엄을 계엄을 못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이 정권이 정말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예, 그렇습니다. 가장 국민들 앞에 서서 싸우실 그렇죠. 거죠. 그건 모든 우리 당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이고, 그 앞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국민을 대신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말씀 좀 여러분들 마음을 놓이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방송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첩보에 의하면 이번 금요일 날 법원의 1심 선고는 이재명 무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 맞다. 사필 규정이다. 대한민국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고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라는 것에서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 첩보가 사실이길 바라는 거죠. 그 첩보가 사실이길 바라고 네. 민심은 천심이고 그 그렇습니다. 천심은 법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저도 100% 무죄임을 확신하고 네, 저도 그 무죄임을 내용을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인데 역시 고맙습니다. 고수다운 면모로 김건희 여사가 내 임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고요. 지금 2,0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시간에. 야 고등세님, 용팔님, 덕은군님 고맙습니다. 박선원 TV도 굿. 하나 박선원 굿. 박선원 의원 응원할게요. 이렇게 주셨고 지현숙님도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채님 주셨고요. 박선원 TV입니다. 예, 박선원 TV. 박선원 TV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들어가셔서 박선원 TV 좀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좋아요 구독 이렇게 평소에 해주시듯이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스픽스 열심히. 칭찬 한번 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전계한 대표가 계셔서 이런 말 직접 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까지 스픽스가 전 언론을 대체해가면서 우리 이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거는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드려야 될 칭찬이 아니고요. 저희 제작진과 PD 기자들이 함께 이제 뛰는 것이고요. 네. 박선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같이 정말. 또 훌륭한 현장의 정치인들이 또 정보도 주시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니 저희들은 전달만 할 뿐이고 그 정보의 주인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